인천항의 11월 바닷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인천해양중공업의 거대한 크레인들은 어둠 속에서 강철 괴수처럼 우뚝 서 있었고 부두를 따라 뿌연 안개가 깔려 있었다. 새벽 5시, 강도유는 낡은 청소 도구들을 덜컹거리는 수레에 실어 또 하나의 긴 하루를 시작했다. 58세의 지난 30년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살아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 거대한 조선소의 규모에 압도되곤 했다. 조선소는 마치 움직이는 강철 도시 같았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건조 독에서는 세계 최대의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만들어졌다. 수천 명의 숙련된 용접공, 배관공, 엔지니어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고 용접 불꽃이 새벽 공기 속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강도윤에게 이곳은 영광의 현장이 아니라 딸의 학비를 벌기 위한 전쟁터였다. 작은 원룸의 아침, 인천의 오래된 원룸,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좁은 부엌 한편에는 오래된 전기 밥솥이 놓여 있었다. 아빠, 또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강서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22세, 경성공 과대학 기계공학과 3학년. 전날 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새벽밥을 차리고 있었다. 도유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어머니를 닮아 단정하고 영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계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였다. 어릴 적 망가진 선풍기를 뚝딱 고쳐내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했다. 오늘 논문 발표 잘해라. 아빠가 응원한다. 아빠, 다녀오세요.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살포시 잡았다. 갈라진 손바닥, 굳은 살 박인 손가락. 서연은 그 손이 얼마나 오랫동안 무거운 청소 도구를 쥐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출근길, 강도유는 새벽 지하철을 타고 인천항으로 향했다. 차창 너머로 새우산한 항만의 불빛이 지나갔다. 반사된 자기 모습은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30년 노동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남은 건 오직 딸에 대한 희망이었다. 서연이가 성공하면 이 고생이 다 의미 있지. 인천해양중공업 본사. 회사는 2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다. 한산구 회장의 거대한 사진이 로비를 장식하고 있었고 젊은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출근했다. 강도유는 구석에서 살짝 몸을 낮추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자신은 이들에게 투명 인간과도 같았다. 걸레를 짜며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원래 이곳에서 청소부가 아니었다. 과거의 기억. 30년 전, 그는 젊고 패기 넘친 엔지니어였다. 한태수 회장이 직접 뽑았고 엔진 설계팀에 막내로 들어갔다. 그의 설계는 독창적이었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실수를 저질렀다. 중요한 계산을 틀렸고 프로젝트가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실수로 엔지니어 위치에서 잘려나왔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문병철은 퇴사하라고 강요했지만 한태수 회장은 다르게 말했다. 회사에서 나가면 가족이 더 어려워질 거다. 남아서 청소 일을 해라. 내 딸 학비라도 벌어야지.
그렇게 청소부가 되었다. 현재의 아버지. 강도윤은 본사 건물 유리창을 닦으며 임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누구도 자신이 한때 엔진 설계도를 그리던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나 그는 매일 딸과 기계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는 아빠 꿈이야. 경성공과대학의 서연. 그 시각, 경성공과대학. 강서연은 교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했다. 주제는 차세대 해양 엔진의 연소 효율성 개선. 교수진은 이미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강서연 학생, 이 각도 계산이 아주 흥미롭네. 이 방식이라면 저온 환경에서 연소 불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서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이걸 들으면 좋아하시겠다. 회사에서 긴급회의, 오전 10시, 인천 해양중공업 본사 회의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다. 한상구 회장은 62세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테이블을 압도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최진석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다. 회장님, 노르웨이 발주 LNG 운반선의 주 엔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설계도가 떴다. 이건 너마인 엔진 아닌가? 맞습니다. 작년 완성된 최신형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시험 운전 중에 멈춰버렸습니다. 한상구 회장은 깊게 눈을 감았다. 이게 단순한 선박 건조 문제가 아니다. 노르웨이 정부와의 300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이다. 납기를 못 맞추면 회사가 무너진다. 최진석의 보고. 모든 부품은 정상입니다. 설계돼도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24시간 매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다.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 한상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조선소 건조 독에는 거대한 선박이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엔진이 없으면 그저 쇳덩이에 불과했다. 복도의 강도윤. 그때 강도윤은 회의실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들리는 임원들의 대화에 귀가 쫑긋 섰다. 너마인 엔진? 저건 서연이가 연구하던 모델인데 강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점심시간의 통화.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조심스레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오늘 발표 어땠니? 아빠 교수님들이 너무 관심 많으셨어요. 근데 아빠, 회사에서 혹시 너마인 엔진 얘기 들으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왜 제가 연구한 게 그거예요? 저온 연소 효율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그걸 지적했거든요. 강도윤은 핸드폰을 꼭 쥐었다. 강도윤의 결의. 그날 저녁 작은 식탁 앞에서 부녀가 마주 앉았다. 서연이 발표 자료를 꺼냈다. 아빠, 이 각도가 문제예요. 저온 환경에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강도윤은 눈을 떼지 못했다. 서연아, 사실 아빠가 내 나이 때 이 회사에서 엔진 설계팀에 있었어. 내 아빠가 실수했어. 그래서 청소부가 된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아빠?
그때 내가 설계했던 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을 거야. 네가 연구한 문제가 아마 그 연소실 때문일지도 몰라. 부녀의 약속. 서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랑 같이 그 엔진 살펴봐 주실 수 있어요. 도윤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부는 배경 소개, 부녀 관계, 회사 위기 발단, 부녀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행동을 결심하는 데까지를 담았습니다. 인천해양중공업의 회색 건물들은 밤이 되면 차갑게 식었다. 항만 크레인에는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며 바닷바람이 날카로운 호흡처럼 불어왔다. 강도윤은 딸과의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다시 이 문제에 손을 대도 되는 건가? 그는 서랍을 열어 30년 전 설계팀에서 쓰던 낡은 계산기를 꺼냈다. 수많은 유성펜 자국이 묻어 있고 버튼은 반쯤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손에 쥔 순간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 계산기로 연소실 설계 곡선을 계산했었지. 눈을 감았다. 그때의 자신은 젊고 야심찼다. 이 회사가 한국조선업의 미래를 짊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미래의 일원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과거의 환영, 밤, 조용한 방 안, 귀에 들려오는 건 과거 동료들의 목소리였다. 도윤 씨, 이번에 제안한 연료 분사각도 계산 멋집니다. 최 부사장님이 심기가 불편하신가 보네. 너무 눈에 띄면 위험해. 왜 제대로 된 설계가 잘못이야. 여긴 그런 게 문제야. 너무 잘하면 찍힌다고. 그리고 그날 밤의 기억, 아내가 병원에서 쓰러졌던 전화, 도윤이 멍한 얼굴로 설계실을 빠져나가던 장면, 엉망으로 계산을 마쳤던 그 도면, 그리고 다음 날 이 계산 오류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했어. 당신이 책임져야지. 회사 이미지가 걸려 있다고 퇴사서 써? 하지만 한태수 회장은 달랐다. 그를 부르더니 담배를 피워 물었다. 내가 네 실수를 봤다. 하지만 나는 내 가능성도 봤다. 네가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일해라. 뭐든 좋다. 내 딸 학비라도 벌어라. 현실로 돌아온 도윤, 하여 도윤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서연이 얼굴을 내밀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그냥 생각 좀 했다. 이거 봐주세요. 오늘 교수님 피드백 받아온 거. 서연이 건넨 노트북 화면에는 연료 분사각도 계산식이 나와 있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이 각도 어디서 참고했니? 아빠 예전에 그려준 도표에서 아이디어 얻었어. 그래. 그의 손이 떨렸다. 자신이 쫓겨나던 그 설계. 바로 그 핵심 기술이었다. 두 사람의 밤샘 토론, 방 안에 스탠드 불빛 아래. 부녀는 나란히 앉아 계산을 시작했다. 이 각도를 12도로 유지하면 저온에서 불완전 연소를 막을 수 있어. 그런데 회사 엔진 도면에는 왜 15도로 바뀐 거지? 누가 수정했나 봐. 이유가 없으면 바꿀 수 없는데
서연아, 혹시 너 이 문제 학교 발표에서 말했어. 응. 교수님들이 아주 흥미로워 하셨는데 회사에 알려졌을지도 몰라. 서연이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왜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빠? 도유는 딸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에는 순수한 정의감이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리고 지켜주고 싶었던 바로 그 마음. 그래, 네가 맞다. 고쳐야지. 인천해양중공업의 긴급대책회의. 다음 날 아침 인천해양중공업 본사 회의실의 공기는 냉랭했다. 한상구 회장은 팔짱을 끼고 임원들을 바라봤다. 이틀 남았다. 노르웨이에서 검사팀이 온다. 최진석 이사. 대안은 있나? 최진석 이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문제 부품 교체도 소용없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말이 되나 설계가 완벽하다며 엔진 자체 설계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나?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문병철 전 부사장이 주도했던 25년 전의 설계. 그 위에 최신 시스템을 덧붙였지만 연소실의 원형 구조는 그때 도윤이 설계했다. 복도의 강도윤. 그 시각. 강도윤은 본사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두꺼운 유리문 너머로 회의실 안이 보였다. 임원들의 긴장된 표정. 한산구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 설계팀 전원. 기술 자료실에서 밤새워서 다시 분석해. 노르웨이 계약이 날아가면 우리 회사는 끝이야. 도유는 걸레를 쥔 손을 떨었다. 이제는 눈치를 채야 했다. 회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핵심이 자신이 만들었던 연소실 설계라는 걸. 서연의 결심. 그날 저녁. 원룸. 서연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이 정도 분석이면 실험실에서 실제 엔진 모형을 돌려보라고. 기회가 된다면 회사에도 제안하라고. 도유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서연아? 응, 너 회사에 갈래. 정말로 이 엔진. 네가 살려야 할지도 몰라? 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다. 아버지의 부탁. 밤. 도유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디에도 쓰지 않던. 오직 하나 남은 번호. 한태수 명예회장.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그리고 낮고 굵은 목소리. 도윤인가?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제 딸이 회사의 엔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딸이, 예, 제가 설계했던 연소실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 잠시, 정적. 한태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내보낸 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회장님, 제발 딸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다. 내가 상무에게 말해두지. 정말 감사합니다. 도유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의 입장. 다음 날 아침 인천
해양중공업 본사 정문. 서연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아버지가 다림질해준 블라우스를 입었다. 작은 가방에는 발표 자료와 계산 노트가 들어 있었다. 정문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무서워. 조금.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아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아빠도 끝까지 같이 할 거야.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본사 입구. 경비원이 이상한 눈으로 둘을 바라봤다. 강도윤은 꾸벅 인사했다. 상무님, 허락받았습니다. 제 딸이 엔진 문제 관련해서. 네, 들어가시죠. 서연은 아버지 옆을 걸어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로비의 거대한 엔진 모형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자신이 밤새워 계산한 바로 그 구조였다. 이 안에 문제가 있다. 내가 알아냈다. 엔진 제주도로. 최진석 이사가 이들을 맞았다. 얼굴에는 경계심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 학생이 강도윤 씨 따님. 네. 회장님 지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귀하께도 책임이 따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이사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저에게 24시간만 주세요. 그리고 모든 설계도 열람 권한을 주세요. 24시간. 네. 그리고 저 혼자서 분석할 수 있게 기술 자료실을 빌려주세요. 좋아. 엔진 제주도의 내부. 거대한 너마인 엔진이 제주도의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길이 15m, 높이 5m의 강철 덩어리. 서연은 압도당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이를 악물었다. 아빠, 이게 내가 연구하던 바로 그 엔진이에요. 그래, 네가 이걸 살려야 한다. 같이 해주세요. 도윤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눈에는 오랜만에 엔지니어의 빛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독백. 교수님이 말하셨다. 연구란 건 진실을 밝히는 거라고. 아빠가 나를 위해 30년을 참았다. 이제 내가 아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술 자료실, 밤이 되자. 서연은 기술 자료실에 앉았다. 두꺼운 설계 도면을 펼치고 노트북을 켰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끓였다. 서연아, 이 도면의 저 연소실 구조 봐. 이게 아빠가 설계한 거 맞죠? 그런데 각도가 달라. 왜요? 누군가 수정했어. 누가? 왜?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기술 자료실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철제 캐비닛이 빼곡히 들어찬 방 한가운데 서연은 책상 위에 설계 도면을 펼쳤다. 조명이 노랗게 깜빡이며 서류 위를 비췄다. 강도윤은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있었다. 김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사이 그의 눈길은 딸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작은 어깨가 이 거대한 회사를 구할 수 있을까? 서연은 진지한 얼굴로 설계도 위에 각도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계산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응. 도윤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서연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여기 연료 분사각이 15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설계했던 건 12도였죠? 맞아. 왜 바꾼 거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난 뒤 변경됐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끝은 마치 전투 중인 병사의 검처럼 예리했다. 15도일 경우 연소실에서 저온 불완전 연소가 생겨 배출가스가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지지. 결국 그게 지금 멈춘 이유구나. 맞아. 밤새 이어진 계산. 서연은 계속해서 엔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다. 모니터 위에는 불완전 연소의 발생 그래프가 시뻘겋게 나타났다. 봐요. 이게 15도 각도에서의 결과예요. 연소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연료가 제대로 안 타. 12도로 돌리면 잠시만요. 몇 번의 키보드 소리. 결과 그래프가 달라졌다. 여기 12도로 줄이면 연소 효율이 이론상 98%까지 올라가. 이건 너 혼자 알아낸 거야. 아빠가 예전에 말해준 거야. 각도 12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도윤의 눈가가 젖었다. 그의 설계가 딸의 머릿속에서 부활하고 있었다. 서류에서 발견한 흔적. 서연은 설계 변경 기록을 뒤졌다. 두꺼운 서류철을 넘기는 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이 각도 변경이 언제 됐는지 찾아야 해. 기록이 남아 있을까? 엔진 설계 변경은 전산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어. 서연이 서류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거기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고음나 완 노마이혼 혼진이 변경 일자 2000년 3월 17일. 승인자 이니셜 MJH. 서연이 눈을 부릅떴다. MJH 누구죠? 그건 모르겠다. 아빠. 이거 회사 시스템에서 조회해 봐야 해요. 회사의 밤. 그 시각. 인천 해양중공업의 본사 건물은 어두웠지만 일부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최진석 이사는 커피잔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한산구 회장이었다. 서연 양은 지금 자료실에서 뭘 하고 있나 설계도 전부 열람 중입니다. 문제 찾았을까? 아직은. 최 이사. 우리가 25년 전에 묻어둔 문제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최진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 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커졌어요. 그렇다면 책임질 사람을 찾아야겠군. 네, 기술 자료실의 새벽. 서연은 컴퓨터로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아버지는 긴장한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괜찮아, 접근권하는 받았으니까요. 회장님 지시로. 서연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엔진 설계 변경 이력 데이터베이스가 열렸다. 수많은 로그가 줄줄이 지나갔다. 여기 있다. 화면에 떴다. 엔진 연료 분사가 변경. 변경일 2003-17. 변경 전 12도. 변경 후 15도. 승인자 문병철 당시 부사장. 작성자 MJH.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윤도 벽을 짚었다. 문병철, 그 자식이. 아빠, 이거 증거예요? 그래. 강도윤의 과거 고백.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했어. 내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고 싶어 했어. 문병철 부사장, 맞아. 내 실수를 키웠어? 그 계산 오류는 분명히 내 잘못이지만 그 뒤에 이런 변경을 남긴 건 고의였어.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고맙다. 증거 자료 준비. 서연은 스크린숏을 저장했다. USB에 데이터를 옮겼다. 강도윤이 묻었다. 그걸로 뭐 할 거야? 회장님한테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임원 앞에서 보여줄 거예요.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빠 명예도?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침에 인천항, 새벽 해가 떠오르기 위해 시작했다. 항구에는 배가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크레인을 부드럽게 감쌌다. 서연과 도, 유는 기술 자료실을 나섰다. 서류철을 들고 묵묵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최진석 이사와 대면. 사무실 앞에서 최진석 이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곤하고 초조한 눈빛이었다. 밤새셨군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서연이 USB를 내밀었다. 최진석이 그것을 받아서 들었다. 이 안에 뭐가 있지요? 2000년에 변경된 설계 이력입니다. 문병철 전 부사장이 각도를 바꾼 증거예요. 이거 회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최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께 보고합시다. 네. 한상구 회장의 방. 한산구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서연과도 윤이 들어서자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왔나? 회장님. 최진석이 USB를 내밀었다. 이 학생이 찾아낸 자료입니다. 열어. 비서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자. 변경 기록이 화면에 떴다. 한산구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됐다. 문병철. 주먹이 책상을 울렸다. 이 자식이 회사를 팔아먹었군. 도윤의 고백, 강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저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당시 실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멈춰. 한산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너는 죄가 없다. 너의 실수를 죄로 만든 게 저자들이야. 회장님, 난 네가 청소부가 된 그날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서연의 결의. 서연이 한상구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장님, 제안합니다. 말해 보게. 24시간 안에 엔진 설계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24시간 내 각도만 수정하면 됩니다. 바로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한산구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실패하면 너와 네 아버지는 이 회사를 떠나야 한다.
도윤이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숨을 들이마셨다. 네. 부녀의 결의. 사무실을 나서는 길. 강도윤이 딸을 붙잡았다. 서연아, 하지마. 왜요? 네가 잘못하면 아빠까지 잘리잖아. 아빠.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빠가 30년을 참아온 거 이제는 내가 갚을 차례야. 아빠. 내가 할게.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지켜줄 거야.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은 어둡고 긴 회사 복도를 울렸다. 그곳에서 미래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회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강서연의 다리는 무거웠다. 24시간, 그 짧고 잔인한 시간이 그녀의 인생과 아버지의 명예를 갈랐다. 강도윤이 뒤에서 따라왔다. 눈빛이 어두웠다. 그의 거친 손이 딸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연아, 이거 너무 위험해. 아빠, 안 해도 돼. 이제 증거도 나왔잖아.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단호했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아빠를 믿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도유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없이 끄덕였다. 엔진 제주도로. 밤이 되자 회사 제조동에는 불이 꺼졌다. 거대한 너마인 엔진이 마치 잠든 짐승처럼 누워 있었다. 금속 표면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숨어 있었다. 서연과 도윤이 제조동에 들어섰다. 최진석 이사가 그들을 맞았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난 그냥 엔지니어로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최진석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다. 그 역시 이 회사를 살리고 싶었다. 비상 엔지니어 팀 소집. 최진석이 교신기를 꺼내 지시를 내렸다.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한밤중에 다시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들은 의아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이 학생이 내가 설명하지. 지금부터는 이 학생이 지휘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회장님 명령이다. 엔지니어들은 술렁였다. 한 명이 나섰다. 학생이 이 엔진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우리도 3일 밤새웠습니다. 맞아. 장난합니까? 최진석이 엄하게 말했다. 조용히 해. 지금 장난이냐? 이 문제 못 풀면 회사가 무너진다. 이 학생이 제안할 방법을 듣고 판단해. 그리고 협조해.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이 떨렸지만 깨물었다. 여러분, 저도 무서워요. 저도 학생이고 여러분보다 현장 경험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 엔진 문제를 연구해 왔습니다. 이 설계의 원형은 제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설계를 망가뜨렸어요. 제주도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제가 증거를 찾아냈어요. 15도 각도로 변경된 기록.
원래는 12도여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원래 설계대로 각도를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엔진은 살 수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다. 최진석이 묻듯 말했다. 확신할 수 있나? 네, 좋아. 지금부터 지시해. 설계도 검토. 엔지니어들은 설계 도면을 바닥에 펼쳤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아 펜으로 연료 분사 시스템을 짚었다. 여기 분사 노즐 각도를 15도에서 12도로 조정해야 합니다. 노즐 헤드 자체를 교체해야겠는데 시간이 걸리죠. 가공실 바로 연결해. 밤새워서 가공한다. 최진석이 무정이를 잡았다. 가공팀장 지금부터 긴급 작업 들어가. 강서연 양이 전달하는 치수로 노즐 다시 깎아야 해. 이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이 몇 시든 상관없어. 회사가 걸린 문제야. 밤샘 작업. 가공실에서는 금속을 깎는 소리가 울렸다. 불꽃이 튀었고 기계음이 금속의 비명을 내질렀다. 엔지니어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도면을 들여다보고 치수를 맞췄다. 제주도의 한편에서 서연은 노트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커피를 건넸다. 서연아, 아빠가 이렇게까지 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빠가 시킨 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도윤이 고개를 떨궜다. 서연은 아버지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다. 아빠, 우리 둘 다 여기서 도망치지 말자. 그래. 오리 문병철의 이름. 최진석이 잠시 서류철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이사님, 문병철? 나에게는 스승이었어. 그가 나를 이 회사에 끌어준 사람이었지. 젊을 때는 정말 존경했어.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권력, 자존심. 네 아버지를 쫓아내야 자기 입지가 굳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최진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다 알았어.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도 아무도 말 못했어. 모두가 살기 위해 눈 감았지.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해요. 맞아. 새 노즐 완성. 새벽 3시. 가공실에서 마지막 노즐 헤드가 나왔다. 가공팀장은 피곤함에 절은 얼굴로 웃었다. 이거 맞지? 12도 각도 정확합니다. 서연이 도면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지니어들이 한숨을 돌렸다. 자, 이제 조립하자. 남은 시간은 5시간도 안 돼. 조립 작업. 모두가 달라붙었다.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분사 시스템을 분해하고 교체했다. 오일이 튀고 손이 기름 범벅이 되었다. 서연은 직접 노즐을 잡아보았다. 조심해, 손 다친다. 괜찮아요? 도윤은 딸의 손을 보았다. 어릴 적에는 이렇게 연약했는데 이제는 기계 부품을 들고 설계 도면을 지휘하고 있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 테스트 준비. 아침 6시. 해가 인천항 너머에서 떠올랐다. 크레인의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이 엔진의 강철 표면에 부드럽게 반사됐다. 엔지니어들이 기계 앞에 섰다. 서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테스트 준비됐나요? 전원 연결 완료 연료 공급처 문제 없습니다. 센서 값 정상.
최진석이 서연에게 눈짓했다. 이제 네가 시동해. 네? 서연의 시동.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엔진의 시동 버튼은 차갑게 빛났다. 서연은 손을 뻗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아버지가 옆에서 숨을 죽였다. 할 수 있어. 너는 내 딸이야. 서연이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낮고 깊은 금소금이 울렸다. 엔진이 진동하며 깨어났다. 진동이 제주도의 바닥을 울렸다. 가스 배출량 측정 정상 범위, 진입 연소 효율, 97% 센서 수치, 전부 안정화.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눈물의 포옹. 서연은 눈물이 흘렀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순간도 윤희 딸을 와락 안았다. 잘했다. 내 딸 잘했다. 아빠 고맙다. 아빠 명예를 지켜줘서, 아빠가 나 키워줘서 가능했던 거야. 제조동에는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헬멧을 벗고 눈물을 훔쳤다. 밤새 땀과 기름에 찌든 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최진석의 고백. 최진석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이사님, 너희 아버지를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수 한태수 명예회장의 등장. 그때 제주도의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회사의 상징. 한태수 명예회장이었다. 모두가 일어섰다. 한태수는 엔진을 바라보고 말했다. 이게 네 설계였구나. 도윤아, 회장님, 내 딸이 살렸구나. 네. 한태수가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네가 우리 회사를 살렸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자라서 네가 꽃을 피웠구나. 서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눈이 붉어졌다. 그날 회사의 거대한 엔진은 부녀의 사랑과 진실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침 해가 인천항을 붉게 물들였다. 크레인 위에 걸린 국기가 바람에 나부꼈다. 강철과 바닷바람이 섞인 냄새가 공기 중을 떠돌았다. 인천해양중공업 제주도에 모여 있었다. 거대한 엔진이 천천히 돌아가는 진동음이 지면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였다. 엔진 재가동을 지켜보는 사람들. 최진석 이사는 피곤함에 저른 눈으로 엔진을 바라봤다. 눈개는 살짝 눈물이 맺혔다. 살았다. 그 옆에는 밤새 작업한 엔지니어들이 헬멧을 벗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모두 기름때가 묻은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환했다. 승리의 미소가 피곤을 덮었다. 한상구 회장 등장. 그때 본사 건물에서 한상구 회장이 내려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 있었다. 뒤에는 몇몇 임원들이 조심스레 따랐다. 회장은 조용히 엔진 앞에 섰다. 돌아가는 소음을 천천히 음미하듯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소리가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과 도윤의 모습, 그 옆. 강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밤새 계산하고 지휘하느라 힘이 빠졌다. 손에는 기름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강도윤이 딸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도윤의 거친 손이 딸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아빠, 우리 해냈어. 그래, 네가 해냈어. 최진석 이사의 경례. 최진석 이사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사님, 제가 25년 전에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합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이사님, 우리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끝났으니까요. 네. 박영수 한태수 명예회장의 따뜻한 한마디. 그때 제주도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다. 박영수 명예회장이었다. 모두가 일어섰다. 노인은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앉아 있으세요.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엔진을 한번 쓸어보고 도윤에게 다가갔다. 도윤아, 회장님, 네가 옳았어.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 손으로는 못 풀었어. 미안하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장님의 발표. 한상구 회장이 제주도의 한가운데 섰다. 그의 목소리가 제조동에 울려 퍼졌다. 모두 들어라. 이 엔진은 우리 인천 해양중공업의 심장이자 자존심이다. 어젯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그의 손이 서연과 도윤을 가리켰다. 강서연 양과 강도윤 씨다. 제조동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다. 1명, 2명. 이내 박수는 커다란 환호로 변했다. 공식 기자회견 준비. 며칠 뒤 본사 대강당에는 기자들이 몰려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노르웨이 대사관 관계자까지 와 있었다. 무대 위에는 한산구 회장과 최진석 이사, 그리고 서연과 도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마이크가 서연 앞으로 놓였다. 기자가 질문했다. 학생이 어떻게 이런 대형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서연은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네, 제 아버지가 이 엔진의 원형 설계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남긴 설계 철학을 다시 살렸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 터졌다. 문병철 부사장의 이름이 공개된다. 항상 무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전 이 엔진의 핵심 설계가 고의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부사장이었던 문병철 씨가 승인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네. 이 회사의 수치입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로잡겠습니다. 이 문제의 피해자는 강도윤 씨였습니다.
강도윤의 명예회복, 회장은 도윤을 바라봤다.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의 눈빛이 단단했다. 강도윤 씨는 이 회사의 진정한 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명예를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윤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5년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딸 덕분에 엔지니어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장은 박수로 가득 찼다. 박영수 한태수 명예회장의 마지막 인사. 박영수 명예회장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이 회사는 강철을 자르고 용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꿈을 짓밟은 것은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사죄합니다. 장내는 조용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제안. 기자회견이 끝난 뒤 회장은 도윤과 서연을 따로 불렀다. 도윤 씨? 네. 이제 돌아오시죠. 우리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이 엔진을 지켜 주십시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청소부로 남겠습니다. 왜죠? 이제야 비로소 그 일이 자랑스러워졌으니까요.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다. 그럼 당신에게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R&D 센터장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놀란 눈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고 싶어요. 부녀의 대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래된 원룸 골목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서연이 살짝 웃었다. 아빠? 응, 아빠가 청소부라서 부끄러웠던 적 없었어요. 아빠가 엔지니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도윤은 웃었다. 그리고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진짜 내 딸이구나. 새로운 연구소. 6개월 후 인천해양중공업 본사 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다. 간판이 달려 있었다. 강도윤, 강서연 해양엔진연구소. 개소식 날. 젊은 엔지니어들이 몰려왔다. 서연은 강연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모든 힘의 원천입니다. 부녀의 마지막 장면. 연구소 옥상. 인천항이 내려다 보였다. 크레인 불빛이 바닷물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서연이 설계도를 펼쳤다. 도윤이 옆에서 보았다. 아빠, 이번에는 새로운 걸 설계해요.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린 엔진. 아빠가 늙었는데 아빠의 경험이 필요해요. 저는 아이디어를 낼게요. 도윤이 작게 웃었다. 좋다.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만들자. 인천항 너머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강철 도시 한가운데서 한 부녀가 만들어낸 꿈이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